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뭐 암호자산 시장도 그렇고 뭐 8,000불을 뭐 급하게 뛰어넘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쨌건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차트를 보셔도 아실 거고, 볼륨량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계단식 상승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세장이다, 그렇다고 뭐 주식 장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면 우한에서 봉쇄령이 풀렸기 때문에 그거를 호재 삼아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시장에 분명히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시장의 패턴으로 보시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자, 오늘 영상에 이제 시작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가 끝났죠. 그러면서 채굴 수익률이 반으로 이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현재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이제 출현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지금 전 세계 어떤 채굴자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대중들은 이득이 안 나면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다. 이익을 찾아서. 지금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하고 좀 차별적으로 또 난이도가 또 상승하고 있어요. 횟수율도 상승하는데 난이도도 또 올라가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근데 비트코인 캐시를 기존에 계속 채굴했던 그 사람이 뭐 한마디 트위터에 던진 게 있더라고요. 몇 주 정도 지나면 분명히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중들을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제 채굴 수익률이 반으로 줄어들면 가격도 더블이 될 거다. 우리는 보통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전에 반감기 때도 곧바로 가격 반등은 없었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정도 있다가 가격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일련의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의 총 5가지 암호자산의 인덱스 지수를 평균 나눠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보시면 2019년 12월 31일 날 발표된 거 있고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그 변화되어 있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대충 지금 뭐 세력들이란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 지금 조율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마이너스 1.3%의 비율을 줄였어요. 자, 여기서 자산을.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에 반해서 플러스 1.3%.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비중을 이더리움 쪽으로 좀 옮겨놓은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대중들은 비트코인 수익률이 좋았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올라가니까 모두가 다 비트코인을 많이 외쳤잖아요. 그동안에 이더리움은 뭐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되게 허접한 가격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태가 향후에도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수익률에서도 좀 이더리움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마이너스 아주 근소하게 비중을 약간 줄여놨어요. 이건 뭐 줄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저도 뭐 오르나 내리나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그냥 롱텀으로 보려고 하는 코인이라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4%에서 0.4%를 추가시켜서 2.8%로 비중을 오히려 늘려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은 1.6%에서 1.6% 그대로. 그래서 어쨌든 6월 달에 이게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그걸 또 보시면 되고, 중국의 베이징에서 블록체인 이용한 전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에 어떤 이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거를 명분 삼아서 지금 저는 차별적으로 각 국가에서 다 도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자증명서를. 중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공유,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이룰 수 있으며
시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 긍정적이게 명분은 그럴듯하게 여기 또 써놨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신분증, 호적본, 주거증, 운전면허증, 혼인증, 이혼증, 사업등록증 등 7가지가 포함된다. 주민들은 알리페이를 통해서 안면 인식과 인증번호 입력 후 발급받은 증서를 받아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안면 인식은 뭐 예전서부터 중국에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각 개별적으로 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발급을 받는 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름 대신 우리 다음 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 세대 정도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 번호를 발급받지 않을까.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번호가 거기 써 있잖아요. 번호를 불리잖아요. 뭐 AD 191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점점 시대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동성구 행정서비스 관리국 관계자는 발급 당시 제공받은 확인 서명, 사진 등의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동성구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올해 내에 총 100가지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우리 각 개인의 어떤 그 신원 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결국에 이것을 정부에선 다 뜯어서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뭘 좋아하고 소비는 뭐를 했고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었고 무엇을 누구와 또 거래를 했었고 그게 블록체인하고 연결되면 결국엔 국가에서는 더 많은 세제 확보를 분명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중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로 결국엔 확산돼서 그렇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뭐 사실은 알고 보면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지금 4.2 트릴리언만큼의 어떤 그 빚의 버블을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10 밀리언만큼의 어떤 그 잡마켓에서 실직자들이 지금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연방준비은행에서 보고자료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월 4.2조 원의 어떤 그 늘어난 어떤 그 부채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금융위기 직전에 총 미결제 소비자 신용 어떤 그런 게 부채율이 2.6조 달러였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심각하지 않았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2.6조인데 지금은 4.2조면 그때보다 얼마만큼 더 위기가 심각할까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죽겠다 그랬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도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지금 현재의 서민 경제를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알 수 있고, 자, 경제가 갑자기 중단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어감에 따라 대출 기관은 막대한 독성 소비자 신용 대출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실 대출 뭐 그런 거죠. 자, 3월 말에 2주 만에 약 1천만 명의 미국인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 신용 연체 및 이탈률은 이미 7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좋은 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제 겨울에는 1분기하고 2분기 소비자 신용 청구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까지 만약에 이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결국에 이게 3분기나 4분기 안에는 분명히 터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우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있는데 우한에서 이제 폐쇄시켰던 거를 풀어줬다. 봉쇄령을 이제 없앴다. 그래서 중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인 중국의 가운데에 있는 우한 시민들의 10만 명이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중에 분명히 확진자 말고도 분명히 잠재되어 있는 보균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경고성의 어떤 그 발언을 해요. 지금 보면 공항이 됐든 아니면 지금 철도 뭐 이런 데 관련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해가지고 다 이제 각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금융 쪽에 분명히 뭔가 일어날 거라고, 트리거로 작용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어쨌든 일시적이나마 UX달러 인덱스, S&P 500 지수, 나스닥, 다우존스 하다못해 이제 오일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뭐 3% 내지 4% 정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 상황이죠. 자,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1647달러, 실버 가격은 14달러 90센트로 그냥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암호자산 이후에 금은 가격이 다시 급등할 거다, 결국엔 이쪽으로 마지막에 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5G 시대가 창궐하는 세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세대에서 우리가 VR 기기를 쓰고 이커머스 뭐 이런 데서 쇼핑을 하고, 우리가 막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물리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더 많이 사람들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세제도 나와서 결국에 국가가 거기다가 저는 비중을 더 많이 몰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 뭐 이런데. 근데 물리적인 자산의 가치를 세력이 올려줄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자산의 가치를 올려줄까? 결국엔 어떤 거를 선택하냐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다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결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한이 지금 11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봉쇄령이 있다가 지금 다시 풀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신에선 어떻게 해석하냐면, 월스트리트는 미국과 유럽이 전염병 감염 곡선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포물선으로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 구부러져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암호자산 시장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이런 여파가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전망이 완전히 밝지는 않습니다. 수요일에 끔찍한 소식이 이탈리아를 강타했으며 새로운 사건이 가속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감염의 두 번째 물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폐쇄에서 매우 지저분한 출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트레이더들은 왜 그렇게 낙관적인가? 우한이 비즈니스를 위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가득한 도시에 대한 놀라운 업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의 이 폐쇄하고 비슷한 어떤 그 기간 동안 11주가 이제 지속된다면, 향후에 경제는 연방 정부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과감한 교량 대출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헬리콥터 자금이 파급 효과가 미국의 수조 달러의 규모의 부채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뭐 4차 양적 완화를 하니 뭐 1.2조 달러를 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푸니, 사람들한테 현금을 뭐 지급해주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일정 수준까지 가면 그 이후에 또 다른 통화 시스템의 바구니가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뭐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할지 말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암호자산법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말지,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법에서도 올 6월에 이런 거에 관한 어떤 그 디테일한 규제안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분명히 시한폭탄은 분명히 어느 순간 터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 드레이퍼, 전염병이 비트코인에 팁이 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 전염병이 세계화 추세를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드레이퍼는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 및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인해 정부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 수준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재능을 끌어들이는 저비용. 당신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또는 유럽에서 왔든 상관없이 우리는 열린 세상이며 지리적 경계는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돈을 찍어내는 거에
똑같은 바구니에서 한 개가 있으면 분명히 그게 폭발할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국 정부는 또 다른 어떤 디지털 금융의 또 다른 생태계가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암호자산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시세에 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5,000달러의 재시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가 많은 가운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7,150달러, 7,100달러를 유지를 한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이제 한 15명 정도 트레이더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7,100달러, 7,150달러 정도를 계속해서 만약에 조정이 있더라도 유지를 한다면 결국에 7,400에서 7,600달러까지 갈 거다. 그 이후에 7,900달러. 근데 결국엔 8,000달러를 결국엔 못 넘는다면 또다시 6,400달러까지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막 이렇게 추세를 추종할 만큼 그렇게 뭐 확실한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그리고 V자 반등 외쳤던 버냉키가 내가 틀렸다. 미국이 30%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뭐 이게 4월 9일날 오전 3시 11분에 나온 얘기거든요. 새벽에 나왔네요. 2주 만에 비관론으로 돌아서 상당 기간 정상 회복,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말을 바꾸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미난 부분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건 말 바꾸기를 한 거죠. 일단 본인이 이제 보면서. 여기 보면, 주식은 V자 반등으로 가는데? 라고 여기 누가 이제 댓글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주식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제 거짓말 하는 거야. 벤 버냉키한테. 나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좋아요가 8개고 싫어요가 2개예요. 사람들 심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눈에 일단 안 보여.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상승장이구나. 대출받아서 투자하자. 이런 심리가 사실 알고 보면 경계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경계 심리보다는 시장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왜? 3일 동안 주식이 올랐잖아요. 3일 동안 주식이 오르면 대중들은 보통 보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올라가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또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밑에 누가 손바닥을 딱 받치고 있잖아요. 반등하고 숫자는 오르고 있어. 그럼 우리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안전장치 없으면서 떨어지면서 반등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오르는 숫자만 보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달려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여기 밑에 있는 안전장치 같이 돼 있는 이 손바닥이 언제 갑자기 뒤로 쏙 빠질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에 이 반등장을 받치고 있는 이 세력들이 결국에 이 손바닥을 치워버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이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생각을 분명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왜? 아직까지 전염병이 확산되는 게 아직 2차 파동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3년간의 고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땅굴을 파고 계속 고진감래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야, 이 시장 별 볼 일 없다. 지금에 와서 그것도 고개를 뒤로 해가지고 곡괭이질을 멈추고 뒤로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게 7월이 될 수도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2017년 말과 같이 그렇게 갑자기 막 2만 불 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장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천천히 오르더라고. 천천히 오른다는 게 2017년만큼 그렇게 빨리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때랑 비교를 하는 거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만큼 분명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암호자산 생태계를 결국엔 제도권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세제를 나올 때도 없고, 지금 보면 현물경제 인프라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꺾이면 직원들도 해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죠? 그럼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릴 것 같으세요? 그리고 100% 완전히 회복도 안 돼요. 제가 보는 시각에선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그 공급을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이 채울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토대로 해서 결론 지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의 선택은 각자가 판단하시고, 막 이렇게 시세가 막 분출할 때 대출 받아서 막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경계에 있는 그런 눈빛으로 이제 좀 바라보시면서 2차 파동이 왔을 때 줍줍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많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요즘이 더 피곤하네요. 이런 장세가.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리는 것 같지도 않고, 사기도 애매모호하고 팔기도 애매모호한, 사실 약간 그런 장세?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